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출판사 문화 라이브의 진행을 맡게 된 산진이 출판사의 신지은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출판사의 신작 그림책인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을 가지고 편집자 두 분과 그리고 저 포함해서 세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화 편집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현 편집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라이브에서 뵙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오늘 좀 재밌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나 아렌트 제목이기도 한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에 있는 이 한나 아렌트는 정치 철학가인데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짧게나마 이제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20세기에 가장 탁월하고 독창적인 정치 사상을 펼쳐낸 정치 철학가 중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좀 굉장히 핫한 정치 철학가죠. 그래서 독일의 하노버 인근에 있는 도시 린덴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 대부분을 퀘니스베르크에서 보냈고 대학 시절에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틴 하이데거의 강의에 참여하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치 체제가 등장한 1933년에 파리로 망명한 뒤에는 이제 유대인 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1941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 강의와 집필 활동에 몰두하면서 정치 철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정신의 삶이라는 이제 책을 집필을 마치고 이제 1975년 12월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는 생애는 이 정도 하면은 얼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한나 아렌트의 생과 이 책이 조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나 아렌트의 간략한 줄거리를 조금 소개를 선아 편집자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번에 나온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이라는 책은요, 그림책으로 읽는 한나 아렌트의 철학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975년 겨울 정신의 방 집필에 몰두하던 한나 아렌트의 앞에 환영처럼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나. 호기심 많은 어린 한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했지만 어른 한나는 아이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소녀는 물려하지 않았고 결국 어른 한나는 어린 한나와 함께 인간사의 무대가 펼쳐지는 극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어린 한나의 손에 의해 무대에 막이 오르고 마침내 한나들의 연극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작은 극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 뒤의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계속 말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한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은 한나 아렌트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애에서 숨을 거둔 1975년 12월 4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생의 마지막을 앞둔 한나와 어린 한나가 조우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조금 떠오르기도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그림책인 만큼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가장 먼저 이 책의 색감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하늘. 이 파스텔 하늘 색깔 네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파란 색깔이랑 그리고 이 빨간색의 대비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맞아요. 어떠셨나요? 소연 편집자님. 저도 뭔가 이런 색감이 잘 도드라져 있어서 뭔가 크기도 되게 크고 해서 뭔가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 느낌이 나서 되게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책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이게 약간 원서 표지고 저희가 한국판으로 나온 표지는 조금 더 판형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프랑스에서 한 책도 너무 좋지만 조금 작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는 조금 큰 판형으로 제작을 해서 조금 더 아이들과
홈쇼핑 재질이긴 한데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살고 또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뭐 색감의 대비가 이 페이지는 잘 안 나오지만 뭐 이런 페이지라던가 뭐 빨간 아까 선화 편집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비가 돋보이는 책이어서 이런 그림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책의 반영을 조금 크게 해보고 또 양장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디자인과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얼추 나왔으니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이 그림책이긴 하지만 한나 아렌트의 정치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선화 편집자님께서 정말 인상 깊은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자면. 저는 아까 제가 읽었던 표 4에서 인간사의 무대가 펼쳐지는 극장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한나 아렌트가 실제로 이 무대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이 무대로서의 세상은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나도 남을 보여지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인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대 위에 계속 서야 하지 땅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게 또 저희 그림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땅굴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무대 위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삶을 얘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그 무대 위의 세상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는 무대 위에 선 한 명의 배우다라는 말을 저는 아버지한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가 주인공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뭐 그거랑은 전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땅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무대 위에 나와서 한다는 정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린 한나가 그 어른 할머니인 한나를 이끌고 무대 위를 가잖아요. 물론 할머니가 이끌긴 하지만 그런 한나에 의해서 연극이 시작되는 장면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 사상이 비유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책에서 저희가 그 공적 영역에 대해서 좀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좀 낭독하고 그 뒤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9페이지 네 번째 문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요. 우리의 고대 현자들은 우리의 공록 영역을 모든 필요와 폭력, 지배로부터 보존해야 한다고 결심했지. 그게 내 주변에 아고라가 펼쳐진 이유란다. 자유로운 인간답게 생각을 교환하기 위해 우리는 사적 영역인 무대 뒤에 늑대를 두지. 그리고 아고라는 당신들의 정치적 삶을 위한 무대고요. 소녀가 물었어요. 완벽히 이해했구나. 노인이 웃었어요. 그리고 한 문단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1페이지. 이거는 짧습니다. 어른 한나가 웃었어요. 나는 저 늙은 여우를 알아. 그는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 종류의 철학자야. 광장 공포증이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왜냐하면 아고라는 사람들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의 도시 폴리스의 핵심이거든.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부분에서 그 정치 공론의 장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철학가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을 보면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정치 사상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아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정치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아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까 선아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아고라라는 단어를 모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아고라는 광장을 의미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이곳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고라와 반대되는 곳으로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사적 영역, 오이코스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곳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에 와서는 정치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지만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이런 정치적인 장으로서의 이런 아고라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잖아요. 그런 곳들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아고라가 활성화되는 것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나 아렌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직접 정치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직접 정치가 현대에서는 뭐 간접민주주의로 바뀌면서 네.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 한나 아렌트의 말하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을 얘기하면서도 그렇지만 저희 출판사에서 한나 아렌트에 관한 책을 또 몇 권 더 낸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자면 한나 아렌트의 타락습 한나 아렌트의 사유방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조금 더 사상을 풀어낸 어떤 철학가의 작가의 이야기를 그 작가가 자신 조금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찾아본다면 사실 이 책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렌트가 세상을 무대라는 메타포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것과 같이 그녀의 정치 이론에서 차지하는 극적 차원에 대해 언급했다. 사람은 행동하고 말하면서 각각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개인의 본질에 속하는 고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세상이라는 무대에 오른다라고 인간의 조건에 쓰여 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무대라는 극장에 올라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러한 영역은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이 그림책이기는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긴 책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른이 읽었을 때도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좋아하는 일반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약간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한나 아렌트 사상을 비유적으로 이제 줄거리로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아동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정치 철학을 한번 들어볼까요? 말이 조금 빠를 것 같은데 조금만 천천히 해가지고 얘기해볼 수 있어요. 저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제 한나 아렌트의 철학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기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에 이 54페이지 이 내용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낭독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관료가 한 명 남아있어요. 어리안나가 소리쳤어요. 소녀는 꼭두각시 앞으로 뛰어가 그를 붙잡았어요.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나도 모르겠어. 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어. 난 그냥 남들을 따라했던 거야.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끈은 어디에도 없었어. 나는 법을 따랐을 뿐이야. 그는 자신을 정당화할 서류 범위들을 책상에서 꺼내며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른 한나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말이 없었던 거죠? 미리 준비된 서류의 언어 말고 당신의 말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당신 정말 소름 끼치게 진부하네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는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과연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도 좀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그쵸, 약간 그렇죠. 약간 관료제 사회에서 그 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사유하지 않는다는 것인 것 같아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그 아돌프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독일 나치 전범 중에 한 명이 장교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차 안에 가스실을 설치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망명을 하고 신분을 숨기며 살아가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 와중에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난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인 적이 없으니까요. 죽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죠. 나는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했을 뿐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다. 그럼 나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 나에겐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재판에 있던 정신과 의사들이 그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왜냐면 그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오히려 나보다 그 정신과 의사들보다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제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8개월 정도의 재판이 지나가는데 이 지지부진한 재판을 한나 아렌트가 계속 참관을 하면서 이제 쓰게 되죠.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악이 아니라 우리 이런 평범한 사회에서 사유하지 않는 것. 그의 잘못은 어떤 크나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는 잘못을 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을 임했다는 것에 죄가 있다고. 그래서 악의 평범성 안에 악이 있다는 의미에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재판 과정도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장면이 너무 아이만이 했던 그 재판 장면과 비슷해요.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아이만이 안에 들어갔던 그런 장소도 그렇고 그런 재판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꼭두각시 이야기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일을 하는 꼭두각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림도 그렇고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48쪽인데요. 여기 이 수많은 꼭두각시 이제 관료들이 한나 아렌트의 그 인형을 만들어내서 던지고 있죠. 이 장면이 굉장히 유대인 학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 그 꼭두각시로 표현했다는 것에서 그런 악의 평범성에 대한 그림으로서 굉장히 잘 나타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락산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본다면 어떤 부분인데? 저는 22페이지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렌트는 재판심리 보고서에서 하필이면 정장을 입은 채 유리부스에 앉아있는 국가사회주의 범죄자 아이히만을 가리켜 그는 인생에 대해 어떤 의미나 방향성도 찾지 못한 공대라고 일컬었다. 아이히만의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에 비해 아렌트에게 범죄자인 그 사람 자체는 너무 평범하고 특색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야고도 아니고 맥베스도 아니며 리차드 3세와 결탁하여 악당이 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묘사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악인들은 굉장히 태생부터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악의 사유를 하지 않는다면 악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한나 아렌트의 사상 철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조금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점점 내가 무엇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쵸. 그런 경향이 조금 심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책의 날에 이 책을 하게 된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책이라는 게 사실은 사유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사유를 하게 만드는 지점 있잖아요. 네. 뭐 문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들도 그렇고 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니까 세계 책의 날에 이런 한나 아렌트의 자극장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저는 탄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58쪽을 보시면은 여기 책을 보시면은 지금 한나 아렌트가 지구를 들고 있어요. 이 지구에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는 예측 불가능성을 믿어. 어른 한나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생각하기에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건 누구일 것 같니? 소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윽고 소녀의 눈이 새로운 빛으로 반짝였어요. 그건 아이들이에요. 그렇지. 낯선 세계로 온 새로운 존재들은 다르게 행동할 거야. 그들이 고집세고 매력적인 아이들이기만 하다면. 그래서 이 세계에 이제 한나 아렌트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의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어린 한나의 모습이 이렇게 지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새로운 가능성, 무한한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희망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이 마지막에 가 보시면 이게 한나 아렌트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가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이제 1975년 12월 4일에 이제 한나 아렌트는 뭐 이게 약간 현실과도 섞여 있는데 지인들과 자리를 가지다가 심근경색으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장면을 포함해서 어린 한나가 등장을 해서 한다는 게 새로운 세계에 관한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 책에서 나오는 이름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나라는 이름이 HANNAH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뭐 거꾸로 해도 토마토, 뭐 똑바로 해도 토마토 뭐 하는 것처럼 그 스펠링이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꾸로 해도 똑같고 앞으로 해도 똑같다는 것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아이들에게서 그런 희망을 보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책이 그 뭐 조금 철학을 담고 있지만 희망을 담고 있다면은 그런 어린 한나로 시작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철학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편집자분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딘가요?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페이지가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부분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관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주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공중이 무대 뒤에서 마치 불끈 쥐어든 주먹처럼 갑자기 나타났어요.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노예들이야. 어른 한나가 소녀에게 설명했어요. 주인이 도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필요한 일을 도맡아 했던 이들이지. 깜짝 놀란 어린 한나는 행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혁명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정치의 무대에서 혁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해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일단 앞에서 조금 말씀 더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인이 도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필요한 일을 도맡아 했던 이들이지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주인들은,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은 아고라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여성, 어린 아이, 그리고 노예들은 집안에서 사생활을 담당하면서 훨씬 더 낮은 단계로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것에 차이를 두지 않고
정치 사상을 하는 것만큼 사생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예들의 혁명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 아렌트가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나 아렌트에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나 아렌트에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 뭐 우리가 조금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정치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노동과 작업과 행위가 있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노동은 저희가 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노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작업은 이제 그런 것 외에 뭐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뭐 글을 쓰거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작업이라고 하고 그 행위라고 한다면 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나 아렌트는 노동과 작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위까지도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한나 아렌트의 사상이 그런 부분이 놓여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뭐 노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노동만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런 뭐 작업과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조금 섞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드네요. 네, 그러면은 소연님도 한번 어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 47페이지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한나는 나무 뒤에 숨어 관료들의 공터에서 나아가고 있는 긴 행렬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나요? 소녀가 물었어요. 나의 소중한 한나야, 그것보다 더 나쁘단다. 그들은 인간성을 뿌리째 없애려고 해.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자신들조차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 잘 보렴, 그들 또한 모두 나무가 되어버렸어. 그들은 혀도 나무가 되어 식상한 말만 할 거예요. 장담해요. 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과 관료를 나무가 된 사람으로 표현을 해서 뭔가 사유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법에 맞춰서 제도에 맞춰서 이제 지정된 행동만 하는 그런 걸 나무로 표현하고 꼭두각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맞아요. 뭐 비단 그 한나 아렌트 작은 극장뿐만 아니라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타락섬을 읽으면서도 꼭두각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인용하신 부분에서도 꼭두각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가장 그 한나 아렌트 사상 뭐 특히 아이만을 지칭하는 비유적인 말로서 꼭두각시라는 말이 조금 인상 깊고 조금 탁월한 비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하나 말해보자면 저는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에 제가 뭐 저도 악의 평범성에 대한 한나 아렌트 정치 사상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지만 제가 약간 해피엔딩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수미상관으로 끝나는 느낌 뭔지 아시죠? 왜냐면 이게 한나 아렌트의 첫 번째 이야기가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뭐 이제 정신의 삶을 지키라고 정신의 삶을 단판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린 한나가 나타난다. 그들의 이름 똑같고 HANNAH로 똑같다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이 말이 뒤로 가면은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는 부분이 저는 조금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펴주시겠어요? 한나는 거꾸로 해도 한나예요. 그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나 다 읽히는 이름이에요. 읽고 나서 시작의 H로 돌아오면 끝의 H를 향해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끝이 새로운 시작인지 아닌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요. 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앞부분을 먼저 했었는데 앞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같아요. 우리는 그걸 똑바로 읽을 수도 있고 거꾸로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읽어도 한나라고 읽게 돼요. 한나 아렌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토록 추웠던 1975년 12월 4일 그날만큼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나 아렌트의 표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표지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원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그림을 사용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사용한 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린 한나가 극장의 위에 앉아 있고 그 안으로 극장의 커튼콜이라고 하나요? 커튼 안으로 이제 어른 한나가 이렇게 빼꼼히 내다보는 게 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작은 극장이 한나 아렌트 이 책에서 말하는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무대로서의 세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무대 위에 있는 세계를 표현한 것 같아서 이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이라는 줄거리를 가장 잘 표현했던 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늑대 그림에 대해서도 조금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나 아렌트가 실제로 폭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한나 아렌트가 폭력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만약에 폭력이 무대 위,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늑대, 여우 같은 공포가 있다면은 의견이 단일화돼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자면은 어떠한 정치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당이 하나가 커지면은 다른 소수의 정당 의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여우, 늑대 같은 폭력은 무대 위에서는 절대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좀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 극장 뒤편에 항상 늑대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계를 보고 있는 늑대를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깨알 같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도 너무 귀엽고 여기 신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신전도 이제 아고라를 상징하는 것 같고 이 극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표지 같아요. 소연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신전의 기둥 이게 21페이지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디테일한 그림들이 이런 한나 아렌트 작은 극장의 이야기를 되게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이미지를 잘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 한나가 같은 한나라는 걸 보여주는 점이 옷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옷이 조금 약간 너무 어른 한대한테도 잘 어울리고 어린 한나한테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뭐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할머니와 어린아이에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고 책이래 옷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설정을 잘했다. 이 옷을 코디를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데 더 읽어볼까요? 네. 조금 좀 의미 있었던 부분을 더 찾아보신다면 어떨까요? 좀 인상 깊은 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네.
40페이지에 아까 네네. 보여드렸던 여우의 땅굴 이 이미지가 나오면서 네. 글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한나는 땅굴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그들은 사색 중인 늙은 여우를 찾았어요. 두 한나의 출현에 지나치게 방해받지 않기로 결심한 여우는 한쪽 눈만 뜨고 있었어요. 여러분 편하게 있으세요. 뭐 차를 드실 수도 있고요. 늙은 여우야 참 친절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 당신들은 바깥에 저 온갖 소란통으로 돌아갈 생각인가요? 여우는 다소 거만하게 한숨을 쉬었어요. 늑대의 출현을 겁먹은 어린 한나는 어른 한나에게 넓은 땅굴에서 편안하게 숨어 있자고 간청했어요. 이런 내용인데요. 여우의 모습은 뭔가 이제 바깥의 소란에 대해 이제 피해를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을 대변하는 거라면 이제 어린 한나와 어른 한나는 그런 여우의 모습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유하려는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꼭두각시와는 전혀 정반대되는 사유하려고 이제 땅굴을 나가려는 그런 행동이 잘 보여서 네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비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이제 한나라테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관점으로 풀어 나가봤는데 그냥 각자 개인이 하신 해석도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소나님은 어떠셨어요? 아, 땅굴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는 땅굴에서 얘기한다는 게 오히려 약간 익명성을 상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비해서 내가 땅굴에서 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나 혹은 내가 말하는 그 대상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익명성을 상징하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 보시면은 사다리가 있잖아요. 여기 나가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 어른 한나와 어른 한나? 할머니 한나? 어른 한나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른 한나와 이제 어린 한나가 이제 출구를 찾아서 나가고 그 속에서 이제 여우가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무대로 나가는 측면이 더 가깝다는 점에서 선아님의 의견에 저도 조금 더 동의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겠지만 선아님은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악의 평범성에서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52페이지 첫 번째 글. 네. 귀여운 아이야, 나는 끈을 잡고 있지 않아. 이때의 끈이 아마 꼭두각시의 끈을 말하는 거겠죠? 귀여운 아이야, 나는 끈을 잡고 있지 않아. 정말이지 전체주의적으로 유쾌하지. 내 사형 집행 관료들은 나부뇌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은 내 새로운 법에 완전히 동화됐지. 조금 전 나한테 살인하지 말라 했니? 나라면 이렇게 말해. 살인하세요. 우리는 종이에 스탬프를 찍었고 그것은 새로운 법이 되었지. 그리고 그 법을 내 작은 나무 인간들의 뇌에 새겼어. 훌륭하지 않니? 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히만이 그때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 나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오히려 내가 죄책감을 가졌던 거는 나한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을 뿐이다 라고 네네네.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게 딱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 약간 이 스태프가 사실 조금 악을 상징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피도 흘리고 있고 한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저도 그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조금 스태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굿즈로 만들면 어떨까? 뭐 그래서 너무 나쁜 의미 아닌가요? 약간 그렇죠. 나쁜 아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뭔가 받고 싶지 않으면서도 약간 받고 싶은 느낌 뭔지 알죠? 약간 세트로 스티커처럼 만들어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전 바로 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 예약하는 걸로 해봅시다.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조금 피 흐르는 느낌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기 이 늑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우 늑대?
이건 여우인 것 같아요. 여우. 왜냐하면 늑대는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무섭게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한나 아렌트에게 오는 여우가 있고 또 늑대가 있는데 늑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장을 뒤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면 여우 같은 경우에는 한나 아렌트를 따라다니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기 평범성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기 평범성을 처음 접했을 때가 저는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지식 채널 1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네. 거기에 보면은 그가 유죄인 이유를 어린 시절에 이제 윤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직접 읽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였어가지고 읽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번 읽고 나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생각해볼 여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로 소설을 써보면 어떨까. 근데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해본 건 아니겠지만 뭐 다들 한 번씩 해보신 거 아닌가요? 좋은 글을 보면 누구나. 그죠? 네. 나도 좋은 글을 보면은 약간 그런 걸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튼 뭐 저자분이신 마리옹 밀러 콜라도 이 한나 아렌트의 사상에 물론 악의 평범성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사상에 매료되어서 이런 그림책을 쓰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악의 평범성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특히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 부분이 조금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 가스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학살을 보면은 모든 뭐 유대인 학살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노사이드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인종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정치 신념으로 인해서 학살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감명 깊게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하고 있는 원고가 그거에 관련된 원고이기도 해서 조금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밤의 눈이라는 조갑상 장편 소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읽을 때 한창 그 원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때라 가지고 관심이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밤의 눈에서는 보도연맹 사건을 다루고 있죠. 네네, 맞아요. 저희 출판사에서도 책을 냈던 이상하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밤이여 오라라는 책에서 맞아요. 얼마 전에 출간됐죠. 네, 그 책을 또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네, 그 책에서도 이제 거기서는 제주 4.3 사건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한나 아렌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는 아예 주인공이 한나라는 가명을 쓰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뭐 특히나 가장 아까 말씀하신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판사에 4.3 사건을 다룰 소설책이 한 권 더 있죠. 지금 약간 조금 험식한 재질이긴 한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희 출판사에 레드 아일랜드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시대의 당시의 시점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굉장히 현실감이 있게 읽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는 특히나 그렇게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쓰여진 무덕 작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론 한나 아렌트는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 그림책으로 뭐 그런 사상을 담은 그림책이지만 그런 이야기와 연결 지어서 뭐 제노사이드 혹은 악의 평범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읽으면 조금 더 풍부하게 텍스트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저희가 너무 성인 위주로만 얘기했는데 아이들의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특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한나가 어른 한나와 함께
뭐 무대 위도 다니고 땅굴도 다니고 늑대도 만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다는 느낌처럼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는 세 개의 군상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상을 하면서 읽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리얼리즘적인 그런 동화가 아니라 여러 약간 판타지적. 약간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그렇게 약간 현실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라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독서 논술에서도 꽤나 훌륭한 그죠. 근데 소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논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은 진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텍스트인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때 선아님이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선아님이 이 색채의 대비가 조금 비하인드긴 한데 색채의 대비가 약간 정치 사상을 담은 것은 아닌가 뭐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긴 그런데 하지만 이걸 한번 찾아보긴 했었는데 네네. 프랑스에서도 정당 색깔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아. 현재 네네 여당은 색깔 두 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주황색을 쓰고 있고 하나는 이 색깔을 쓰고 있더라고요. 오. 굉장히 우연의 일치로.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1 야당애 같은 경우에는 빨간 색깔이 실제로 컬러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쩌면은 그런 거 그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 네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고 저저 그 그림책이 작가인 클레망스 폴레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저희의 내리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우리는 그런 걸 같았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제 머릿속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인 것 같아서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 한나 아렌트의 철학이 현대에 시사하는 바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의 평범성에서 가장 많이 시사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시킨다고 다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사유하고 계속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선아님이랑 비슷한데 이제 사유를 통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제 정말 뭐 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시키는 사람이 뭐 상사든 사회든 꼭두가시처럼 시킨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판단을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사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그 아고라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아고라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그 한 사람의 사유에 갇힌 게 아니라 그런 사유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만은 사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살로 맞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에서 그런 부분을 현대에 적용시키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료제 사회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저희가 노동을 하는 이상 어쨌든 그런 수직적인 관계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근데 그걸 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유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책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나한테 다양한 사상을 담으면서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비유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텍스트로 읽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이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담고 있다. 그냥 한나 아렌트 자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고요. 또 산진이 책 한나 아렌트에 관한 다른 책을 하나 소개를 선아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라는 책인데요. 아까 그 한나 아렌트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한나 아렌트와 하이데거가 주고받은 편지를 이 작가분이 소설가시거든요. 약간의 소설적인 느낌을 가미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와 하이데거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으니 약간 연애 얘기가 있으니 네, 굉장한 연애 얘기가. 그 숨겨진 비밀 얘기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 옷을 맞춰 입은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맞춰 입었던 거는 아닌데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나 아렌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철학가처럼 입고 온 거예요. 아, 저거를 맞춰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아, 이러한. 그죠? 이거를 맞춰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약간 하늘색과 하얀색 이렇게 치마를 입고 맞춰 입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모두 그냥 실물 한나 아렌트에 맞춰서 체크 머니조끼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죠? 약간 철학인 철학도?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저희는 한나 아렌트 사상 반한 거죠. 왜냐면 우린 사유를 하지 않았어. 사유를 하지 않고 아,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타락습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왜냐면 네. 기존의 이런 그런 학습의 사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유를 찾아 전통의 그런 학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습을 찾아가자고 하는 건데 저희는 철학자의 고정박혀 있는 이미지로 옷을 입고 왔다. 잘못했다. 약간 크롭티 같은 거 입고 왔었어야 됐는데. 약간 그런 라이브 한다고 약간 정석적인 거 입고 오지 말고 조금 크롭티 입고 목걸이도 좀 하여고 선글라스 좀 끼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고집 세고 매력적인 아이들이기 위해 막 이기만 하다만 했는데 저희는 매력적인 아이들이 못했다. 저는 너무 착했다. 그죠? 너무 착했다. 다음에 올 때는 다들 크롭티 입고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고집세고 매력적인 아이들로 저희가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세계 책의 날 우리 동네 서점 출판사 문화 라이브 산진이 출판사의 신지은 편집자였고요. 네, 저는 김소연 편집자였습니다. 이선아 편집자였습니다. 네,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팔려라. 예. 감사합니다.